시민의 방송 TBS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및 1:1 무료 수시 상담을 개최합니다. 수시 모집 증가와 정시 모집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복잡한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과 수시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또한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학 전문가로부터 1:1 맞춤형 수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굴에서 펼쳐지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환경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재성적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데 여름방학과 2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또 학생부에서 더 채워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고2 여학생 아빠 됩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네요. 요즘 어떤가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학생이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상담 계기로 해서 방향을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용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아버님 김용진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고등학생 자제 뒷바라지 하시라고 고생 많으시죠? 네, 뭐 다 그렇죠. 자녀 대입 준비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느끼시기에 가장 어려운 건 어떤 문제신가요? 뭐 대한민국 입시가 뭐 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그 이과니까 예, 이과에서 그 수학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결과가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예, 수학 참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따 저희가 학습 컨설팅에서 수학 학습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2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내신밖에 없는데요. 국어는 평균 1.5등급, 수학이 3.5등급, 영어 3등급, 과학 2.5등급, 그래서 국영수가 평균이 2.63등급입니다. 학기별로 추세를 좀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4등급에서 3등급 올랐습니다. 영어는 3등급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학생의 모의고 성적 보겠습니다. 고2 학생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 성적을 봤는데요. 국어는 백분위가 76.93으로 3등급이고요. 수학은 자연계 학생의 가형입니다. 71.81% 4등급, 영어 89.39%로 2등급, 과학은 70%대로 3등급과 4등급 나왔고요. 평균 등급은 3.125등급입니다. 이거를 지난 11월 성적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어는 3등급 그대로고요. 수학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학생의 비교과를 보면요. 1학기 때는 과학학습위원했고요. 2학기 때는 영어과학습위원했고 학급 부장 역임했고요. 1학년 때는 보드게임 동아리, 2학년 때 환경철학 동아리, 봉사활동은 1년 동안 23시간을 했습니다. 네. 학생이 했던 교회 활동을 보면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와 연계해서 과학실험교실 참가했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내역 보면요. 1학기 때 과목우 수상 하나 수상했고요. 과학경시대 장려상, 책사랑 사진공모전에서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학생의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 희망했고요. 2지망으로는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했습니다.
예,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학생이 좀 아직 부담이 좀 크지 않나. 네. 개인적인 역량이 발휘되기에 앞서서 좀 부담이 조금 잠재력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김용희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국어, 영어, 수학 등급에서 향상을 이룬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생이 아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계열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 수학과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여학생들이 과학 쪽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학은 2학기가 2등급으로 1학기보다 한 등급을 근데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올랐다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요. 우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이긴 한데요.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과학 중점 학급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에는 이제 수학 과학에 아주 능한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학 과학에서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이뤘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국어 영수가 모두 3등급이었고요. 과학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에 와서 수학의 가형을 보면서 4등급으로 1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요. 수학 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인문계를 모두 갔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수학을 보면은 처음에는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 발전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과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과학 과목 성적도 1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문이과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이것저것 섞어서 보다가 3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면 이제 과학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성적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요, 영어를 보면요, 영어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향상됐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100분위를 봤더니 영어 89%예요. 그러니까 89%면 2등급의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학생이 원점수를 통해서 원점수를 하나 더 맞춤으로써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안정적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했지만 학생의 과학 탐구 성적 부분에서는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과학 계열을 좋아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원점수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점수 자체를 봤더니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는 과정을 거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100분위가 한 80%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디냐? 그래도 인서울 하위권이나 경기도 소재하는 대학 정도는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데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1학년 때보다 한 8%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연계로 오면서 수학과학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극복한다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적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학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교과는 어땠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과학 중점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겁니다. 과학 관련 활동이 굉장히 풍부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봤는데요. 1학년 때 국립생태수목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에 대한 가치, 환경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전공에 대한 흥미, 환경 분야와 연계해서 흥미라든가 혹은 그 탐방의 동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 것 같은데 기숙사 자율 동아리를 활동을 했습니다. 이 자율 동아리가 제가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은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면서 1학년 1학기보다 2학기 때 내신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어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것이 내신 성적 향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과정, 결과 이게 딱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점 굉장히 의미 있고요. 또 요즘 여러 대학이 인성 부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보면 1학년 때 뭐 결식아동 돕기, 난치병 환자 돕기, 뭐 사랑의 열매 활동 등 다양한 인성 분야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근데 그런 점은 긍정적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봉사활동 부분이에요. 봉사활동을 23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23시간은 3시간 자체는 그렇게 뭐 적다고 할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이 학교 계획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봉사활동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 봉사활동이 학교 시작하기 12시간, 개인 봉사활동이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봉사활동 해가지고 1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이 전공과 학생이 환경을 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봉사활동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전공과 연관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1학년 때 보니까요. 교양 과목으로 융합과학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심화 실험을 32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을 직접 해본 거하고 해보지 않은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직접 문제 상황을 접하고 문제 해결해보고 자료를 분석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의 경험을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과학 실험인데 요거 32가지 모두 해봤다는 거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요. 체육대회에서도 학급 대표로 참여한 걸로 돼 있고요. 기숙사에서 하는 체육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요즘 어떤 그 문예체 교육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좀 기피한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적극적인 학교 생활에 참여했는가 할 때 이 체육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의 독서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독서 활동을 봤더니요. 예술, 성장소설, 경제 등 아주 다방면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10권 가까이를 1학년 때 읽었어요. 10권 이상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학에 관한 책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주제를 봤더니 파이만 전기, 블랙홀, 뭐 시간과 엔트로피, 물리학 등에 관한 분야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비교과까지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지망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과기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우수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장점인데요. 첫 번째 잘 넘겼고요.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도 눈에 띄었죠. 두 번째도 넘겼습니다. 진로 관련된 활동도 더 보완하고요. 부족한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0m에서 멈춰섰네요. 예, 우리 김용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지금 준비 사항을 60m로 보셨는데요. 이 6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이 꼭 이해해야 될 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학생이 고2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 준비된 정도를 평가한 겁니다. 서울과기대의 특징적인 부분이요. 수학과학에 관한 전공 교과 활동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볼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가 특히 보는 요소가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학생부 종합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건국대하고 지금 과기대 두 개를 희망을 했는데 건국대가 성적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대하고 이런 학생의 과학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단 60m를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제가 화면으로 정리했거든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우리 학생의 1순위 전형으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2순위로 맞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전형은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지원 가능한 전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요. 우리 학생의 현재 모의고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과학 활동을 고려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보면은 수학과학 내신 성적은 다른 것보다 좀 더 약하지만 어쨌든 과학 중점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 활동들이 아주 많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 대비해서는 모의고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나 과학 성적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충분히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린다면은 그 2등급 중반대 정도 그 성적을 받는다면은 아마 우리가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합격을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면접, 교과전형에서 면접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면접을 볼 때도 아마 전공 관련 것들은 한두 가지 정도 상식적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도 면접도 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게 정시전형인데요. 우리가 뭐 대학 입시 전형은 나눌 때 이렇게 하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아까 정지현 선생님이나 말씀해 주시는 적성전형, 그리고 정시전형인데요. 적성전형 같은 경우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수학이 강한 학생들이 유리한데 우리 학생이 수학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수학을 많이 쓰는 적성전형 별로 좀 적합치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다음으로 우리 학생의 가장 매력적인 전형은 역시 그 정시전형이 되겠다. 논술전형에 대한 부분은요,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에서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적인 그 지식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은 논술전형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에게는 이제 학생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신 그렇죠. 거죠. 학생부가 가장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전형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과기대입니다. 이 네. 과기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기대학교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후시자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환경공학과고요. 5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 서류 100%를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를 합니다. 이게 다른 대학들이 면접 30%를 하는 대학이 많은데 40%가 좀 특징이거든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모두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도덕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면접에서는요,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준비해야 되는데 과기대 면접은 이 제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면접하고요. 인성 면접입니다. 네. 수능 최저 없고요. 전년도에 했던 자기추천 자전과 전공 적합성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1.8에서 2.7 정도 됩니다. 전공 관련 교과 활동이 부족한 부분만 좀 배려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부에서 더 채워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비교과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성적으로 지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름방학과 2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수학 힘들어하고요. 학생부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부를 잘 살려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목표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수학과 교과 성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2학기에 한번 성적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그러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 향상도로 연결될 거면 그럼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런 부분도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 중에 전공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비교과 활동이 없어요. 근데 과학 중점 학교에 보면은 과제 연구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 그 환경에 관련된 어떤 탐구라든가 독서 활동 이런 걸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름방학 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학과학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도 지금 수학 성적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번 기회에 수학에 대한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이제 3, 4등급 정도 학생들은요, 수학 성적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념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 많이 푸는 학생이 있고요. 문제풀이 연습 자체가 부족한 학생이 있는데요. 개념 공부하지 않으면요,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거, 특히 수학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풀이 연습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근 3년 정도 전공연합학력평가나 모의수능 수능에 나왔던 거를 어떤 학교 수업 단원 순서로 정리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개념에 대한 정리는 좀 확실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과 전형 어떤 데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서울과기대나 건국대 외에 또 우리 학생이 지원할 만한 전형으로는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건설환경공학과고요. 6명 뽑습니다. 1단계 서류백이고요. 2단계 면접 30입니다. 뭐 서류평가 다른 대학과 대동소이하고요. 면접평가에서는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는 지금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네요. 그러세요? 네. 지금 2학년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잘 설정하는데 큰 좀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생과 함께 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하셔야 할 점은 수학과 과학교과 성적 향상에 주력해서 전공 적합성과 잠재력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희망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그리고 과제 탐구 활동도 열심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는 전형은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두드림 전형을 추천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기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는 시기가 됐을 텐데요. 아마 기말고사를 보고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수시 6회 전략에 대해서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이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죠. 오늘 또 7월달 시험 보고 이제 9월달 시험 보기 전까지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밴드를 묶는다고 합니다. 어떤 밴드를 묶을 때 크게 묶는 학생들이 있고요, 좁게 묶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늘 할 때 너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과 그 다음에 이 정도 대학에서 가면 네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뭐 상위권 대학은 얼마든지 쓰셔도 좋은데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 실력으로 꼭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는 하나 정도 쓰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하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쓰실 때는 중,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합격률이 높을 수 있는 곳은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쓰셨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의 폭이 커지고 합격률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정주원 선생님, 또 김용진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이효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수능 대비 과학탐구, 지구과학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